안녕하십니까. 외식경영 컨설팅TV 한영만입니다. 네, 오늘은 시장조사 실무 9번째 시간입니다. 자사분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 소비자에 대한 심층분석하고 또 경쟁자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하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자사분석입니다. 동태 전문점 사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사분석 개요입니다. 우리 매장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접근성, 또 시계성이 어떤지, 또 시설 환경이 어떤지, 또 경영, 매출과 어떤 메뉴별로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영위할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본 매장은 부산 서면에 위치한 착한 동대 대구탕이라고 하는 매장입니다. 실제 최근에 저희한테 컨설팅을 의뢰한 매장이고요.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어떻게 해야 될지 의뢰를 줘서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부산 진구에 있는 매장이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냥 일반 상가에 그냥 보편적인 그런 식당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블랙, 우드를 활용을 해서 편안하고 깔끔한 인테리어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없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주변에 유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한 50m 정도 거리에 있어서 주차장이 좀 사용이 용이하다라는 거고, 월 임대 조건은 월 220만 원입니다. 접근성입니다. 이 본 매장은 주변에 일반 버스라든가 급행버스, 또 지하철역에서 3분 거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대중교통이 7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매장입니다. 세 번째는 시계성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장을 바라봤을 때 옆에 간판이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 매장에 어느 정도 가시성 있게 보이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전봇대에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매장을 우리가 출점하기 전에 간판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사이즈는 얼마나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적에 주변의 저런 상황들을 보고서 위치에 를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게 간판을 어떻게 설치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결과는 달라지겠죠. 인력 현황입니다. 현재 사장님 계시고 또 점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그다음 파트타임 2명으로 해서 총 5명이 운영되고 있는 매장으로서 2022년 5월 기준으로 인건비는 총 한 490만 원 정도, 사장 인건비는 제외입니다. 해서 그 정도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메뉴 현황입니다. 지금 메뉴판을 보시다시피 동태탕하고 대구탕이 중심 매장인 거고요. 특히나 이 본 매장은 시그니처 메뉴가 있습니다. 볼갈비라고 하는 이런 대구의 볼로 활용을 해서 메뉴 구성을 해서 간장 맛, 매운맛, 또 이런 양념 치킨 맛, 그런 치킨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맛을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하나의 탕과 그 다음에 사이드 메뉴, 우리가 짬뽕으로 얘기한다면 짬뽕 먹으러 가서 조그만 탕수육 하나 추가로 주문한다는 이런 형태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출 분석입니다. 매출 분석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이 외식 업계에서는 ABC 분석이라고 해서 전체 메뉴 중에서 전체 매출의 70% 매출을 보이고 있는 게 A군, 그 다음에 나머지 90%까지가 B군,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100%까지가 C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C군에 있는 매장은 B군으로 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B군에 있는 메뉴들은 또 A군으로 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메뉴 관리를 통해 가지고 신메뉴를 개발하고 이런 매출 판매에 따라서 메뉴가 얼마큼 판매되느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메뉴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어느 매장이듯이 주력으로 나가는 아이템들이 있고 서브가 되는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달에 5개 정도 나가는 것들, 10개 나가는 것들 별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저런 메뉴들은 삭제해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메뉴에 대한 다운사이징이라 그래서 많은 메뉴를 판매하는 매장보다는 나만의, 우리 매장만의 그런 시그니처 메뉴나 어떤 본인만의 특기, 아니면 자신 있는 메뉴만 구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점 외식업계에서는 이런 메뉴가 가짓수들이 아주 작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매출 분석입니다. 월별 매출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최근 자료고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자료입니다. 그래서 월 매출 보시다시피 평균적으로 뭐 1,600, 뭐 1,500, 1,600, 1,700 해서 우상향으로 조금씩은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동태탕은 좀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울 적에는 아무래도 좀 뜨거운 탕 종류는 좀 매출에 영향을 받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훨씬 더 매출은 더 올라가겠죠. 네, 매출 분석에서 요일별 매출입니다. 우리가 1년 365일 다 매출이 나오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적인 사계절에 대한 메뉴에 대한 매출이 달라질 거고요. 또 월별로 달라질 거고요. 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요일별로도 매출이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렇게 매출 사이클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목요일 날 제일 많은 매출을 보이고 있고 토요일 날이 매출이 제일 적습니다. 예, 여기는 일반 그 직장인들이 많은 그런 상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일 날 매출이 더 많은 걸 보여주고요. 실제로 주말 쪽에 매출이 낮다 보니까는 일요일 날 휴무를 가져가는 매장입니다. 네, 매출 분석 시간대별 매출입니다. 우리가 점심 시간대, 저녁 시간대 어떻게 매출이 포진하고 있는지 또 아침 시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장 조사 과정에서 면밀히 체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점심 시간대 매출이 57.4%, 네, 저녁 매출이 42.5%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태탕, 뭐 대구탕 하다 보니까 식사 위주의 메뉴 구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심에 더 매출이 많은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비슷한 사례를 보게 되면 뭐 칼국수, 뭐 부대찌개 또 이런 그 식사 메뉴 아니면 뭐 중국집 이런 데들은 다 점심이 강성인 메뉴들입니다. 그래서 점심 때 아무래도 매출이 더 많은 거고 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동태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녁에 드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반주 정도 하는 그 정도로 진행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일반 고기처럼 뭐 삼겹살처럼 막 소맥에 타가지고서 뭐 각 뭐 2병씩 각 3병씩 달리는 그런 메뉴는 아닙니다. 해서 이런 시간대별 요일별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한 이후에 어떤 앞으로 사업 방향을 잡아가는 것도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손익계산. 우리가 아무리 매출이 많아도 남는 게 없다라면 사실은 의미가 없겠죠. 실제로 그런 매장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뷔페 식당인데 한 달 매출이 뭐 2억, 3억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실제로 손익 계산을 해보면 수익이 안 나는 매장이 많습니다. 또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이런 식재료 뭐 외식 물가들이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뭐 평균적으로 뭐 식재료 평균 한 9.7% 정도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지속적으로 원가는 높아지고 있고 또 그렇다고 판매가를 올리자니 또 소비자 저항이 강할 것 같고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이 그런 상황이 되죠. 하지만 우리 사업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시고 계산을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정확한 판매 가격이라든지 뭐 메뉴의 구성, 뭐 세트의 구성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이런 손익에 대한 거를 사실은 물론 대다수의 외식업을 하시는 사장님께서 아직까지는 이런 거에 대한 트레이닝이라든가 좀 정보가 좀 미흡해서 많이 이렇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이런 폼을 하나 좀 정하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라면 지금 뭐 2022년 5월 예시를 들었는데요. 1,690만 원 정도 매출 올리게 되고 매출 원가는 33%, 그다음에 뭐 임대료,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각종 기타 비용들 나가고 또 여러 가지가 다 이제 뭐 비품 사용이라든가 나오게 되죠.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이게 산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께서 이런 걸 체크를 안 해보셔가지고 일단 요거는 클라이언트가 주시는 자료를 가지고서 저희가 내용을 집어넣은 거라서요. 그걸 보시게 되면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큰 것만 보게 되면 전체 원가가 뭐 33%다. 그 다음에 뭐 임대료가 12.9%다. 그 다음에 기타 뭐 등등등 쭉 나오게 되는데요. 뭐 실제로 여기에는 뭐 사장님 인건비도 안 들어갔고 또 뭐 카드 수수료도 안 돼 있고 또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 보증금에 대한 그런 뭐 기회비용 이런 부분들이 다 산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은 좀 더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손익관리가 미흡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매장은 영업이익이 뭐 9.18%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네, 자사현황에서 익스테리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인 간판에 착한 동태 대구탕 이렇게 써 있죠. 예,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노란 간판에 잘 띄게끔 정리는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어수선하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과유불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어수선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좀 정리돼서 좀 더 심플하고 좀 더 임팩트 있는 그런 디자인 요소를 좀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이 이제 뭐 잘 띈다라고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노란색이 너무 많습니다, 간판에. 예, 그래서 나중에 또 뒤에 나오게 되지만 또 우리만의 그런 어떤 메인 컬러를 정해서 그런 것들이 좀 차별화되고 이런 거를 좀 우리가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사현황에서 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뭐 메뉴가 붙어 있는 거라든지 또 1인석을 활용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저렇게 뭐 주방이 보이거나 뭐 앞치마 이렇게 많이 좀 어수선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런 거 대신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도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다 보니 앞치마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디 나가서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앞치마를 저렇게 돼 있는 걸 잘 안 씁니다. 이분들이 이제 좀 잘 빨아서 사용하면 좋은데 좀 지저분하다 보니까 안 쓰게 돼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종이로 된 일회용 앞치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당 한 100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일회용으로 쓰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위생적이고 깨끗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밑에 테니스 공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어떤 기능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제 저게 색깔도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저분하게 때가 많이 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깨끗하게 그럼 소음 방지 패드를 붙여서 활용하시는 게 훨씬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방입니다. 이 또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매장에 대한 치부 아니면 뭐 단점 아니면 뭐 개선점들일 수도 있는데요. 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일회용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정리 안 된, 그 다음에 식재료 같은 경우에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좀 작은 매장들은 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 효율적으로 관리해야지만 더 위생적이고 또 소비자들이 혹시라도 바라봤을 적에도 이 매장은 뭔가 준비가 돼 있구나 뭐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어떤 식재료 같은 경우에도 뭐 소분 날짜라든지 입고 날짜라든지 뭐 유효 기간이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표기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행정 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챙겨야 될 부분이고요. 이 매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개선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들이 좀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또한 지금 주방 쪽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안에도 뭐 식재료가 뭐 뚜껑이 니드가 덮여져 있지 않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아이템별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다든지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덕트의 기름때로 인해서 뭐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뭐 도마라든가 각종 화구들이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청결하게 관리하고 제대로 위치에 이렇게 정리가 돼서 있어야만 쓰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빨리빨리 어떤 업무에 대처할 수 있을 거고 또 식재료도 정확하게 관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화장실 중요하죠. 최근 저희가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도 이제 이런 화장실에 대해서 개보수.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사실은 화장실이 깨끗하죠. 예, 그래서 지금은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워낙 화장실 많이 좋아졌고, 저희들이 새로 오픈하는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떤 화장실의 조명, 그 다음에 거기에 쓰는 뭐 일회용품들,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환기적인 문제, 냄새가 좀 나니까 그런 환기적인 문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 것처럼 화장실에는 앞으로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화장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어수선한 분위기,
또 뭔가 뭐 재활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안 된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깨끗하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 거제도의 모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런치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브런치 카페인데 화장실을 너무나 잘 해야 되죠. 왜냐하면 브런치 카페는 3, 40대 특히나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장실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 일회용품도 중요할 거고요. 조금 그레이드가 있는 좀 그런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성용 그런 생리대까지도 비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재밌는 요소를 넣었던 거는 거울에 거울아 이렇게 글씨를 붙였어요. 해서 그 다음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왔을 때 거울아 그쵸? 백설공주에 나오는 뭐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뭐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그런 요소들이 화장실에서도 구현할 수 있다라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위생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청결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일회용품에 대해도 떨어지지 않게 뭐 휴지라든가 이런 것들 잘 관리하는 모습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디자인입니다. 저희가 전 시간에 이제 어떤 디자인 프랜차이즈 관련돼서도 어떤 BI,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어떠냐. 쉽게 우리가 상호는 되게 중요한데요. 상호는 딱 들었을 적에 그 집이 뭐 하는 집이고, 무엇을 파는 집이고,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 주로 오는 소비자들이 누굴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간판에 다 보여야 합니다. 그 브랜드 로고를 보면서 그렇게 소비자들이 바로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그런 브랜드 BI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착한 동태라고 하는 브랜드로 해서 쉽게 착하다, 가격이 뭐 저렴하다는 의미겠죠. 그다음에 동태 전문점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접근이 잘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뭔가 좀 정리가 안 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현황입니다. 매장을 운영하면서 최근에는 이런 온라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온라인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지 사실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이런 리뷰들을 자주 보면서 업주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뭐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답변을 다 달아주셔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뭐 리뷰 안 다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적극적으로 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라면 고객들은 불만을 쌓이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불만이 쌓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리뷰에 대한 답변을 다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 매장 같은 경우에는 뭐 맛있다, 뭐 가격이 저렴하고 푸짐하다, 그다음에 뭐 직원들이 친절하다, 뭐 이런 긍정적인 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부정적으로 보면은 뭐 사장님 혼자 담당해서 좀 바쁜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수제비를 직접 내가 떼야 돼서 귀찮다. 이건 남자들이죠. 여성분들은 사실 더 좋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서비스 청결 상태가 나쁘다. 이런 부분들도 되게 민감하죠. 뭐 서비스나 청결이 왜 안 좋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레스토랑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인테리어. 그 다음에 당연히 식당의 본질이가 맛이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안에는 인테리어일 수도 있고, 또 주방이 어떤 그릇일 수도 있고, 또 간판 사인 디자인일 수도 있고, 또 그 매장 안에서 들려 나오는 BGM 음악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뭐 어떤 마케팅 프로모션도 하나의 다 서비스의 일환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도 놓칠 게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온라인에서 소비자들 리뷰를 통해 가지고서 인지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밀키트입니다. 현재 이 매장은 밀키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월 매출이 한 1,200 정도 밀키트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또 긍정적인 키워드로는 뭐 맛있다, 뭐 비린내가 안 난다, 양이 많다, 뭐 수제비가 쫀득하다, 뭐 볶음밥이 신의 한 수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부정적인 내용에서는 생각보다 달달하다. 왜냐하면 이제 동태탕글은 뭔가 얼큰한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뭐 사실은 이런 판매되는 음식들이 좀 단편이긴 합니다. 자극적이고 좀 단맛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일반 어떤 상업성 메뉴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연령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동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0, 50대 남성들의 전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얼큰하고 뭔가 좀 담백한 맛을 더 선호하는데 좀 단맛은 좀 조절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양은 많은데 동태가 적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갈비탕에 갈비가 많아야 되는데 갈비가 몇 쪽 없으면 서운하죠. 그러니까 동태탕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도 뭐 원가적인 측면이 여러 가지 고민이 돼야 됐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소비자가 좀 느꼈을 적에 좀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메뉴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매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이 착한 동태 매장은 대중교통을 통해서 접근성이 높다. 7분 이내에 뭐 전철과 버스가 다 다니고 있더라. 그 다음에 주요 집계 시설, 김해공항, 부산역, 해운대, 그 다음에 이런 곳들이 30분 이내에서 차량 접근성이 좋다. 그 다음에 매장 50m 인근에 바로 유료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장 활용에는 어려움이 없다. 그 다음에 2022년에는 리뷰나 블로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사장님은 이런 관리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현재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영업이익이 한 9.18% 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뭐 대표님 인건비라든가 뭐 어떤 4대 보험 또 그다음에 각종 뭐 수수료, 기타 나머지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나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손님의 시선을 불쾌하게 하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테니스 공이라든지 뭐 주방, 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매장을 바라봤을 때 뭔가 컨셉이나 뭐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한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다만 워낙에 맛은 여기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동태탕은 손을 꼽을 정도로 맛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뉴는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사이드 메뉴 이런 부분도 정리가 돼서 앞으로도 좀 이런 개선할 부분만 좀만 개선하면은 충분히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매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자사 분석 중에서 동태 전문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매장에 대해서 현재 운영 상황이라든지 뭐 매출 상황이라든지 뭐 메뉴의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상태를 잘 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건지 또 어떻게 사업을 나아갈 건지 또한 만약에 이거를 프랜차이즈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는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하셔서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더 성공적인 매장으로 나아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